자, 이게 지금 실전 모의고사 3회에 보시면 과학 지문인데요. 단백질의 구조하고 이 단백질의 접힘.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접힘의 원리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이 단백질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가 있는데, 이때 이제 3차, 2차를 넘어 3차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그 단백질의 접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게 왜 일어나는 거고, 이것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흔적은 남아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가장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가지는 고분자 화합물로서 생체 반응을 중개하며 그 다음에 생명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결국 필수 영양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백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생체적 반응을 중개를 하고 자, 그리고 이 생명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 자, 이게 바로 단백질의 어떤 역할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미노산은 이러한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자, 그래서 단백질의 그 기본 구성 요소가 뭐라고요?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를 우리는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용어 되게 중요해요. 폴리펩타이드. 이 단백질은 이러한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대개 10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아미노산이 결합이 돼서 이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만들어진 바로 이런 구성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아미노산의 서열은 단백질의 구조뿐만 아니라 단백질 고유한 기능도 결정. 자, 여기서 같이. 자, 아미노산의 서열. 자, 이것이 이제 결정이 날 때 단백질의 구조와 그다음에 단백질의 고유 기능 이것까지 결정을 하게 된대요. 단백질이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의 어떤 구조뿐만 아니라 그것의 기능, 역할이 다르단 말이죠. 자, 단백질은 어떤 구조를 이루는지에 따라 여러 단계를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네 단계, 4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 1차 구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서열을 이렇게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떠한 순서, 우선순위로 해갖고 이게 결합을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오른쪽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구조, 다시요. 자,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나요? 자, 색깔이 지금 동그란 구슬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단백질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좀 표현한 건데, 자, 보면 알겠지만, 자, 이 파란색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여기 하늘색 구슬, 그 다음에 파란색 구슬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바로 그 서열입니다. 이게 결합하는, 이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이건데, 이 결합한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서 이걸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1차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목걸이, 엄마 그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하듯이, 근데 이 색깔이 다른 이 구슬들은 결국 뭐야? 각각들의 서열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것들이 결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2차 구조를 보시면 이제 거기서 알파 나선 구조하고 자, 베타 병풍 구조라는 게 보이죠? 자,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자, 먼저 1차 먼저 다시 보고 갑시다. 1차 구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 아미노산의 어떤 서열. 자,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서열은 바로 이 안에 생물의 어떤 유전 정보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유전 정보에 의해서 아미노산의 서열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 중 하나라도 그 다른 아미노산으로 대체가 되면 단백질의 모양도 달라지고 기능, 그 역할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이 서열적 구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고, 자, 아미노산 간의 어떤 수소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2차 구조는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의 일부가 꼬이거나 접히면서, 자, 여기 벌써 이 접힘 현상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패턴의 모양에 따라 2차 구조는 알파 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단백질이 자, 이렇게 다시 오른쪽에 오시면 요건데요. 자, 나선의 구조 형태는 보시면 우리가 스프링 형태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쭉 돌아가면서 이 나선의 구조가 계속 이렇게 엉켜져 있는 이 구조. 자, 이게 아미노산이 이렇게 돼 있고. 자, 병풍 구조는 베타 병풍 구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풍이 쫙 펼쳐놓은 것 같은 이게 조금 더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구조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가 2차 구조입니다.
자, 다시 갈 수 있겠죠? 1차는 원마의 목걸이 형식으로 해서 하나가 이렇게 쭉 서열별로 해갖고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라면, 자, 2차 구조는 이것들이 같이 또 1차 구조가 두 개가 결합을 해서 스프링 형태로 나선 구조가 되거나 아니면 병풍을 펼쳐놓은 듯한 널쩍한 구조가 되거나, 자, 여기까지 2차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면, 자, 이러한 어떤 특정 패턴을 지닌 이런 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자, 2차 구조가 복잡한 3차원의 형태로 바뀌어야 이것이 단백질이 제대로 여기서 기능을 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1, 2차까지는 실제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이것들이 어떻게 나름대로의 지금 어떤 제대로 기능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3차 구조까지 넘어가야 되겠네요. 2차 구조를 가진 단백질은 다시 3차원으로 접혀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이 구조가 바로 3차 구조입니다. 자, 이때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에 접히는 과정을 단백질 접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결합이 되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요. 3차 구조에 오니까 되게 복잡해져 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구조의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접혀가지고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것. 자, 이게 바로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3차 구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4차 구조는 3차 구조가 여러 개 결합하여, 자, 이루어진 더 복잡한 구조가 있네요. 1, 2차 구조에서는 지금 생체 내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대. 자,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1, 2차 구조의 형태는 지금 생체 내에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지만, 자, 3차나 4차 구조로 넘어가면, 자, 이것이 안정화되어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랫부분에서 이 단백질 접힘이 일어나는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아미노산 사이의 상호작용. 자, 제가 여기 한 세 가지 정도를 가로로 묶어놨는데, 첫 번째, 이 단백질의 접힘 현상이 일어나는 첫 번째 그 이유가, 자, 아미노산 사이의 상호적 작용에 의해서. 아까 단백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 이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 아미노산 사이의 상호적 작용에 의해서 이 단백질 접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 아미노산에는요, 물과 강한 친화력을 가진 친수성 아미노산과 물하고 친해. 자, 이런 아미노산도 있고, 또 물을 되게 싫어하는, 자, 이런 소수성. 이 소자가 멀 소자입니다. 자, 물과 자꾸 멀리 떨어지기를, 이런 성질을 가진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게 소수성 아미노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에는 이 친수성 아미노산이 촘촘하게 존재하는 부분과 이 소수성 아미노산이 모여있는 부분이 혼재, 이게 섞여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세포의 내부는 거의 무엇이 있어? 자, 수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소수성 애들은 어떻게? 이 내부에 있는 물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얘를 피하려고 하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 친소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더 가까이 갈 테니까. 자, 그러면 소수성은 멀어지고 친소성은 가까이 가려는 이 성질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자, 보시면 안으로 접혀지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 소수성 아미노산들끼리는, 자, 물에 닿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뭉쳐가지고요. 이 단백질 안쪽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 접힘 현상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과, 자, 이렇게 단백질 안쪽으로 이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이 접혀 들어가는 이 과정과, 또 하나 수소 결합으로 등의 여러 가지 힘이 상호작용해서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완전히 접혀 3차 구조를 이루게 된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이 폴리펩타이드가 지금 접힘 현상이 오는 이유가 또 수소의 결합도 여기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되네요. 자, 그리고 이때 열충격 단백질이라고도 알려진 바로 이 샤페론이 하나 더 있네요. 이 샤페론이 이거 단백질 중에 하나인데,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과 상호작용을 하며 단백질 접힘에 이것도 관여를 하네요. 자, 그러면 단백질 접힘에 관여하는 것이 첫 번째 아미노산 지들끼리 상호적 작용을 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소가 거기에 다시 결합하면서 또 한 번의 접힌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샤페론이라는 바로 이 열충격 단백질, 자, 이것도 이 접힘 현상이 관여를 하게 되네요. 자, 이때 이 샤페론은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미리 접히지 않도록 안정화시켜서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도록 도와주거나, 자, 이 샤페론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꼬이는 것, 이걸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하는 게 이 사페론의 첫 번째 그 역할이고, 또한 잘못 접힌 단백질이 다른 단백질과 응집이 되어 만들어진 이 응집체의 분해를 돕는 등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샤페론 단백질은 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단백질들이 이제 어떻게 제대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도록, 접힐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 이때 이것이 안정화되지 않은, 에서 이게 잘못 응집이 된 녀석을 분해시키는 역할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쉽게 얘기하면 실타래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말아주는 것도 하지만 실타래가 엉켰어. 그럼 이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샤페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랫부분에 이러한 단백질의 접힘은 복잡한 과정이므로 때로는 부적절하게 접힌 분자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잘못 접힌 단백질은 보통 세포 내에서 분해가 되지만 노화 등으로 인해서 자, 이 세포 내부나 외부에 그냥 쌓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오면 세포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처리를 못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다니까 그냥 몸속에 쌓여버리면.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잘못 접힌 단백질이 쌓이게 되면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이 알츠하이머병. 자, 이런 것들이 정상 단백질이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잘못 접힌 독특한 입체 형태가 누적이 되면 자, 이것이 신경 독성을 나타내거나 또는 정상 단백질의 작용을 막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이 단백질의 접힘 현상이 잘못 일어나 가지고 이상적으로 이게 접힘으로써 일어난 현상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자, 한편 단백질이 이 접힘이 풀리거나 해체가 되면 이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한 번 접혔어요.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우리가 종이 같은 걸 한 번 접었어. 이거 펴더라도 그 흔적은 남아 있죠. 자, 그것처럼 이 단백질에도 이것이 접힘 현상이 일어나고 나면 자, 이게 풀리거나 해체가 되더라도 일정한 흔적이 남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 단백질에 여기도 변성이 일어나는 거. 자, 그때 그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는 열입니다. 그리고 자, 이 강산성. 산성 중에서 지금 센 놈. 그리고 그 염기성도 강한 것.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는 대표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었습니다. 단백질 내에서 기능하는 단백질 중에서 효소는 자, 보통 중성, pH. 이 pH가 뭐예요? 그 안에 수소의 농도가 얼만큼 되는지 그 퍼센테이지, 이 히드로젠이라는 게 결국 수소니까 수소의 그 양이 그 퍼센테이지가 7 정도가 되면 중성이야. 근데 중성보다 숫자가 작아지면 산성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0에 가까우면 거기 강산성이죠. 이 황산 같은 경우가 어디에 들어가요? 강산성에 들어가요. 자, 또는 pH 7로부터 이제 그 숫자가 커져. 9, 10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건 강염기입니다. 우리가 그 양잿물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이 강염기가 되는데, 자, 이렇게 중성일 때 효소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정상적인데, 강산성이 되거나 강염기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것이 변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가 뭐예요? 열에 의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돼? 우리가 그 계란 같은 것도 바로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그것이 변성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때 구조를 자, 그런데 이 3차 구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자, 그 pH 농도가 중성이 한 7 정도, 이 정도에서 그 구조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데, 강산성이나 강염기 혹은 높은 온도에서는 자, 이 수소 결합이 대부분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변성이 일어나면, 자, 여기 주의할 것, 단백질의 아미노산에 자, 서열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결합을 했던 그 염기 서열 여러 가지 서열들이 있었죠. 아미노산의 그 서열에 따라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그 자체, 그 엄마 목걸이 자체 그 순서는 안 바뀌는데 자, 그런데 2차, 3차 구조에 손상이 가해져서 이 단백질은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 단백질의 기능 자체, 아미노산의 서열 자체는 그대로이지만 그것이 제 역할은 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변성은 특별한 경우에는 가역적이기 때문에 자, 보통 가역이란 말은 원래대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게 가역성인데 자, 근데 변성의 요인이 제거가 되면 원래 구조에 고유의 구조로 다시 접힐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일반적이야. 그러나 대부분의 단백질에는 바로 일단 변성이
자, 일어나면 영구적으로 변형된 채로 남는 비가역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변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원래대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데 이 단백질의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변성이 한번 일어나면 그것의 흔적이 남아 있고, 자, 그럼 이것은 가역적 변화.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제 역할을 결국 못하는 쪽으로 가버리고 마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됐고요. 그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 그 단백질의 구조해가지고, 자, 1차부터 4차까지. 자, 1차 구조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어떤 서열에 따라서 이게 구성이 된다고 했고, 자, 2차 구조는 이것이 폴리펩타이드, 파슬의 일부가 꼬이거나 접히면서, 그러니까 1차 구조가 다시 꼬이거나 접히면서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을 이루게 되는데, 자, 이렇게 스프링 형태의 알 나선 구조와 베타 병풍 구조. 자, 이것이 2차 구조였고요. 자, 이것들이 다시 더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게 3차 구조. 자, 그리고 더 3차 구조가 다시 여러 개 결합하면 4차 구조가 되는데, 어디부터? 우리가 3차 구조부터 여기서부터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요거까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